적어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장이 좀 없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로봇 쪽에 포모 현상 같은 것이 확 들어온 거죠. 내년 봄까지에 남아있는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이 녀석들의 이제 후속 대안을 찾는 작업들이 적어도 9월 이제 그 추석 연휴 전까지 좀 시장에서 물밑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또 우리 증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좀 버텨줬는데 이 코스닥이 또 1.7% 하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 성격이 좀 상당히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먼저 안녕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제일 요즘 듣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안녕하지 못한데 통상적으로는 안녕하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요. 오늘 시장도 뭐 전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전형적인 전강회학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시장이 원래 탑픽으로 얘기를 하면 반도체와 자동차라고 하는 양강구도의 산업적인 구도가 좀 무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시기가 한 7월 달 이후에 계속되면서 틈새 테마들 같은 것들이 이제 대두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제가 지난 한 2차례에 걸쳐서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뭐 바이오라든가 로봇 쪽에 관련된 섹터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한 전일 정도 수준에서 급피치를 올리면서 일단 그 단가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꼭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차익 매물도 나오면서 그렇게 지금 서브지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무너지면서 대안을 아직 찾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혼동을 느끼는 그런 시장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좀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또 코스닥 쪽 네. 중소형주들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아마 하락, 어제도 그렇지만 이 하락의 여파 이게 좀 크게 받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단적으로 코스피는 지수가 밀리지 않은 반면에 코스닥은 뭐 이 정도까지 밀리지 할 정도의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밀리게 되면 내일 아침 활자되는 신문이나 뭐 제목을 보면 또 뻔하거든요. 코스닥 신용잔고가 뭐 10조가 넘었다. 합치면 20조가 넘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매물 소화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통상적으로 또 나오면서 뭐 신용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털려야지 또 시장이 바닥을 칠 것 같으니 요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뭐 한번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장에서 사실 8월 달부터 시장에 대해서 좀 9월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9월 달 위기설 같은 것들은 뭐 국회에서도 질의가 나올 정도로 많이 좀 회자가 됐던 부분이고 유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의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도 8월 말부터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루하루씩 돌아오는 것들을 그날 밤, 전날 밤 소화가 되느냐 아니냐, 승인을 해줬느냐 이걸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물론 급상승은 하다가 조금 주춤되지만 환율 이슈도 1,300원대 이상에서 계속 시작을 발목을 잡다 보니까 9월달 위기설들을 뭐 매년 그렇지 않았느냐, 9월달이 제일 안 좋았는데 라는 것들의 힘을 얻는 목소리들이 최근에 커지다 보니까 9월 위기설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마치 9월달 안에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로 지금 환산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개인들 투자가의 어떤 상황들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대형 음봉을 만들고 끝나는 종목들이 속속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 좋고 수급 좋고 여러 가지 재료들 좋아서 이거 괜찮아라고 들어갔던 종목들에서 대형 참사를 좀 맞이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겁나죠. 뭘 사도 물릴 것 같아.
뭐 하다못해 방송에서 이거 좋은데요라고 하는 거 쫓아 들어갔더니 조금 있으니까 음복 나더라.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이는 관점들은 적어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장이 좀 없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동안 그 큰 수익을 주기도 했지만 또 많이 그만큼 상승했다고 보고 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봤던 로봇주, 그다음에 2차 전지주,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세의 끝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산업적인 어떤 뭐 비전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호도 의심하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뭐 항상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가 또 먼저 주저앉으면 산업적으로 개화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제가 지난달 그 전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좀 특정져서 괜찮다라고 했던 이 섹터들이 불과 정말 2, 3일 전까지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레인보우가 그렇죠. 신고가를 나타냈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두산이라는 또 모회사가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장중 상한가까지도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뭐 좋은 실적, 뭐 좋은 이제 주가적인 상승 보여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에 기관 청약이 있다고 하니까 세간의 관심이 많아집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추석 전에 이제 슈퍼 공모주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서로 어디가 원탑이냐를 가지고 나름대로 신경전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레인보우 역시 삼성에 이제 뭐 거의 편입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삼성 쪽에서의 어떤 그 계열사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회장의 특명을 통해 가지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을 개발해라. 뭐 어디가 할까? 레인보우가 해야죠. 이렇게 되니까 레인보우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4조 대까지 이르렀거든요. 어느덧. 근데 아무래도 실적이나 매출단에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상장될 경우에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맞춰주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고 또 그 밑에 하부 내지는 거래관계에 있는 나머지 좀 중소형 로봇주들도 저 녀석들이 3조, 4조를 논하면 우리는 1,000억대, 2,000억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3,000억, 5,000억대까지 레벨업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고 그게 주초까지는 먹힌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로봇 쪽에 포모 현상 같은 것이 확 들어온 거죠. 네. 사실 누가 따져봐도 기관 청약이 시작됐는데 모회사가 상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분의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제가 엊그저께 다른 곳에서 쏠림의 미학이라고 표현을 드린 바도 있는데 한쪽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 사실 그때 그걸 리딩했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주포 성격을 갖고 갔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 몰려오는구나. 이때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엄청나게 사실은 이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늘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로봇이 이번 주 공교롭게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투자 심리의 쏠림이 나오면서 나오는 현상이었다고 보고요. 2차 전지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이미 한 두세 달 전에 고점은 형성을 했고 얼마나 느리게 질서 있게 빠지느냐의 상황이었는데 요즘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파라졌다라는 의미이고요. 수급적인 좀 이탈도 있었고 최근에 조금 뭐 규모가 다르지만 미국 쪽으로 우회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중국 쪽의 그 배터리 회사 이슈도 저는 적지 않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소재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고 미국의 대거 진출해서 대규모로 지금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은 이미 엄청나게 발표를 했는데 그건 적어도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사실 많이 내포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 부분이 주가에 적지 않게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 지나서 보니까 허점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중국에서 지금 이번에 그 배터리 공장 짓는다는 회사도 뭐 직원들 뭐 사람들 회사 이름 다 중국인데 대주주만 폭스바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승인이 나옵니다. 뭐 몇 조나 투자해가지고 공장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조금 재미있지만 슬픈 이슈가 엊그젠가요? 그 기사화된 것 중에 미국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1900조나 되는 리튬 광산이 발굴이 됐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발굴은 아니고 매장량을 추정했더니 추정했다. 그 정도라고 해요. 그 이슈를 보면 해석의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이게 사실 1900조나 되면 아마 엄청난 양의 전기차에 들어간 리튬이 공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전기차 업체에서는 반갑죠.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튬의 장기적인 가격의 하락이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이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2분기 때 실적이 나오지 않은 에코프로나 LNF의 얘가 잔뜩 소재를 비싸게 사놨더니 이게 지금 가격이 계속 내려가네요. 이건데 만약 이런 매장에 대한 소식이 또 더 한 번 리튬 가격의 하락을 이끈다고 보면 적어도 한 분기 또는 두 분기 정도의 실적적인 예측치가 훨씬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에 파장을 좀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결과를 맺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왜냐하면 또 그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또 의견들도 있으니까. 물론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악재가 진짜 악재로 자꾸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매도를 부르는 이 현상을 부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미국의 뭐 경제 지표가 어떤 식으로 뭐 생각보다 안 나왔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 이걸 갖고서도 어떤 국면에서는 이러면 이제 금리는 추가 인상 없네라고 해서 반갑게 시장 반응이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이 또 하락으로 뻗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시각이 보이는데요. 공교롭게 최근의 시각은 뭐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이러면 이게 경기 침체로 보는 시각이거나 아니면 금리를 조금 좋게 나오면 금리를 또 올리겠는데 9월 달은 아니겠지만 11월 달에는 올라갈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좀 못 쓰는 거죠. 예. 하여튼 사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9월 위기 이건 뭐 이미 쓸데없는 얘기야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들어와서 정말 9월 위기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누군가는 밑에서 좀 작업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위기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어떤 뭐 레벨의 엄청난 다운 이게 나온다기보다는 위기를 가장하는 듯한 어떤 공포스러움 이게 이제 실제 위기와 유사한 현상들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그 9월 마지막 주는 사실 거의 장기적인 연휴로 그렇죠. 돌아가기 때문에 솔직히 남은 날짜 기준으로 봐서는 위기가 현실화돼서 우리나라 지수가 뭐 말 그대로 2,400 밑으로 정도까지 빠질 정도의 남은 날짜가 있느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8월 말쯤에 그 말씀을 드릴 때도 9월 달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아니면 약간 위험도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9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보는 시각이 당연하고 전통적으로 뭐 미국의 다우나 S&P의 40년, 20년 통계를 보더라도 9월은 늘 별로였습니다. 근데 9월만 보고 투자 마무리하실 거면 지금 미리 파시는 게 무조건 유리했을 것 같은데 10월 달 이후에는 장이 수익률상으로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개 뭐 시장을 좀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나 말씀을 드리는 수준이지만 9월 달은 10월 달 이후에 지난 첫 출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봄까지의 남아있는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뭐 콘트 하시는 분들은 10월 하순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때라고 또 보시는 또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아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들은 늘 추석 때 안 좋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추석이 9월 말 아니면 10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 무렵 전후가 가장 좀 유동성이 좀 컸었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찬바람 불면 시장은 의외로 좀 안정화되더라. 이런 또 패턴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일단 어쨌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더 크게 보이는 거고 네, 더 맞습니다. 위험해 보이고 이런 건데 네. 이제까지의 어쨌든 올해 들어서의 상승장 이것은 이 조정 이후에 다시 그렇게 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 조정이 좀 상당히 길어지거나 더 깊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며칠간을 겪어보시면 당연히 굉장히 장이 좀 별로 매력이 없다. 뭐 사는 거 족족 뭐 흔히 말해서 좀 표현이 물린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이게 과연 뭐 추석 연휴의 상황이 지나면 갑자기 안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뭐 폭과 기간의 문제로 봤을 때 길게 보더라도 저는 연휴가 지나서 조금만 한 1, 2주 정도 내에는 시장의 어떤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 단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장세가 만들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이제 필수 불가결의 선조건이 있거든요. 네. 어제 오늘 뭐 얘기 나온 것 중에 자료화면 잠깐 한번 네. 보시면 이 뉴스가 오늘은 뭐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감산하는 입장에서 공급자 우위로 가면서 해당되는 D램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뭐 슈퍼컴퓨터 이슈도 나옵니다만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고대역대 메모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저는 한두 정도 분기 정도 이연이 되긴 했지만 결국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조금 선반영된다고 하면 빠르면 뭐 10월 초부터는 반도체 쪽으로의 업황 중심의 장세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시장 지수의 긴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제가 마치 점 보시는 분처럼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장의 하락을 코스피 기준으로도 2,500 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장은 아니거나 심지어 깨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 쪽에 속해 있어서요. 시장이 물론 좀 어렵고 지리한 과정이지만 일부 이제 개인들의 변동성 매매가 큰 코스닥은 조금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기본으로 우리나라의 뭐 근간을 이루는 그런 종목들은 시세가 지금 뻗어 나가질 못할 뿐이지 안정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고 출발은 해야지라고 하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외국인과 뭐 이런 선물 쪽의 어떤 수급을 봤을 때는 의외로 8월 중순 이후에 지난 그 6월 만기 이후에 좀 매도량이 컸었거든요. 선물 쪽으로. 네. 8월 중순 이후에 다시 좀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 현물도 의외로 우리 시장 뭐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 쪽의 어떤 변수에 의한 약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 사이드의 뭐 수급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지금 9월 달이 누구도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숨을 죽이면서 할 것들은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어쨌든 메모리 값을 올린다는 것은 실적, 이익단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 주도주는 이런 어떤 반도체,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제 시각은 뭐 물론 지금 현재 뭐 불과 며칠 전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뭐 흔히 말해서 의료 AI로 대표되는 바이오 쪽도 있고 뭐 로봇 쪽도 있고 다 좋은데요. 그쪽들이 이제 일가의 어떤 그 한 템포의 그 상승분을 충분히 이룬 만큼
이 녀석들의 이제 후속 대안을 찾는 작업들이 적어도 9월 이제 그 추석 연휴 전까지 좀 시장에서 물밑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대안으로 삼고 대체제로 삼거나 주도 섹터로 만들 거냐라는 거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주도 섹터에 몸을 담고 좀 차별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여건상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이상의 최상급의 후보군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곁다리로 보면 뭐 앞으로 뭐 중동권이나 뭐 동유럽 쪽에서 지금 많이 그 시도가 되고 있는 뭐 그것도 나름대로 큰 섹터긴 하지만 원전 쪽이나 조선 쪽에 관련된 섹터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물론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다 합쳐도 사실 시장을 지수상으로 성큼성큼 끌어올릴 만한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뭐 조선주 수주 계속될 것 같고 원전 뭐 9월에서 10월 사이 하나쯤은 계약에 가까운 모습들이 나올 거는 같으나 그 녀석들이 사실 시장을 한 달, 두 달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서는 반도체, 뭐 물론 양강구도의 자동차, 2차 전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2차 전지류나 자동차가 움직이기에는 여건이 조금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다른 후보군보다 하나 내치고 이렇게 남는 녀석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반도체를 영순위로 둘 수밖에 없고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히 그 후공정 HBM 네. 관련한 주식들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이번에 그 반도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기존에 이미 많이 오른 이쪽을 제외한 또 거기도 뭐 전공정이 됐든 뭐 기판이 됐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네. 일반적인 그 반도체 소부장 이쪽의 상승 이것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많이 올랐던 것이 더 오를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기존에 올랐던 것들은 사실 최근에 좀 밸류 이상의 어떤 가격을 인정받은 것들이 많았어요. 조금은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뭐 물론 그쪽에 대해서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성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뭐 슈퍼컴퓨터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역시 엔비디아 중심의 어떤 그 대규모의 AI 반도체 이런 쪽의 재료가 살아만 있어도 되거든요. 이쪽이 무너지지 않고 가격적으로 버티기만 하면 충분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이제 후공정 흔히 말해서 오사시라고 하는 쪽이거나 아니면 HBM 쪽이라고 하는 쪽에 올인이 되어 있고 또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보면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 업종 내에서도 키 맞추기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노 공정의 어떤 제한 때문에 전공정 분야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뭐 이번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주도로 해서 용인 쪽이라든가 평택, 뭐 화성 쪽에 대규모의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는 전공정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회가 연말쯤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